토지가 만약에 100평이 있어요. 네.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라면 네. 바닥 면적은 몇 평,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몇 평 이내로 가능하겠어요? 안녕하세요. MPATV 강다영입니다. 오늘은 빌딩 분야 자문위원이신 김윤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빌딩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들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관련 법규들을 알아야지 빌딩 투자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걸음이 용어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법규를 다 알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하고 네. 예, 투자하시는 분들 머리가 아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걸 다 공부하고 나서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현실하고는 맞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엑기스만 뽑아서 네. 딱 알려주세요. 몇 가지 네. 영상 짧으니까 뭐 이거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좀 엑기스 몇 개만 뽑아볼까요? 네. 투자자들하고 함께 투자할 빌딩을 고르다 보면요. 기본적인 용어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아예 안 돼 있는 경우들인데 예를 들면 동일 권역 안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가는 차이가 납니다. 분명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보다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가 매매가가 높아요. 이유는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건물 외관만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격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를 사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 사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외형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격을 주고서 수익률만 보고 사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이게 지금 그동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재매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격을 비교를 할 때는 1종과 3종의 요 인식이 없이 사셨기 때문에 팔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거예요. 월세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요청하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인근지의 시세를 받아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받기가 어렵겠죠. 네. 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에요. 다행히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손해를 보신 건 아니지만 실사례로 내가 만약에 제값을 주고 그 당시에 샀다라고 한다면 저렴하게 샀었으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익을 까먹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해서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최소한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진짜 필수로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건폐율부터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서울시 조례로 표를 좀 잠깐 띄워드리면 서울시 조례를 예를 들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2종 일반은 건폐율이 60%이니까 한 층의 바닥 면적 100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한 층의 바닥 면적은 60평 이내로 건축이 가능하세요. 그럼 용적률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건폐율하고 필수적으로 같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아까 100평 기준으로 했죠? 네.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연면적입니다. 지하가 아니고 지상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거를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서울시 조례를 예를 들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 100평일 경우에 연면적은 200%가 가능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그러면 내가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상의 연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200평까지는 지을 수 있겠죠. 그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대지 100평 보이시죠? 네. 이거를 용적률이 200%인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층별로 한번 올려보면요. 이렇게 1층 60평, 건폐율이 60%였으니까 2층 60평, 3층 60평, 4층 20평 해서 토탈 합계가 200평이 되면 되는데 요 층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부분은 사선 제한이라던가 1조 사선권들이 적용이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하는 연면적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100평이 있어요. 네.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라면 네. 바닥 면적은 몇 평, 그리고 전체 연면적은 몇 평 이내로 가능하겠어요? 건폐율이 50%니까 네, 한층 바닥 면적은 아까 100평이라고 하셨죠? 네, 대지 면적 100평. 50평.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용적률은 네, 몇 종이라고요? 3종이라서 250%까지 가능하니까 250%니까 네, 네, 연면적 250까지 연면적 가능하겠네요. 250평.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네. 건폐율 50%, 연면적 250의 3종의 토지가 100평이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 50평, 그리고 위로 지상 연면적 25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네. 다음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요, 실제적으로 그냥 기본 용어일 뿐이고요. 이 용어는 국가가 네. 국토이익 및 계획에 따라서 용도 지역별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표랑 같이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건폐율은 거의 비슷한데 용적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밀도의 집중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용적률이 낮으면 거의 주거지역이거든요. 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국어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